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폴란드가 전격적으로 미국에서 M1A2 SEPV3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전 세계의 국방 전문 매체들을 놀라게 했고, 특히 그동안 한국에서 K2 전차를 도입할 것이라는 폴란드가 갑자기 M1A2 전차를 도입하자 국내에서는 아쉬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동안 폴란드의 언론에서도 갑작스런 폴란드 M1 전차 도입 발표의 단순한 사실 보도만을 시간이 지나면서 폴란드 언론들도 폴란드 국방부의 갑작스런 M1 전차 도입권을 취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기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각에서는 폴란드가 M1 전차를 도입하게 되면 K2 전차 도입과 관련된 폴란드의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그램인 울프 프로그램이 없어지게 되는지 등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란드 언론들의 보도로 비로소 폴란드가 M1 전차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M1 전차 도입과 울프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이 뚜렷해졌습니다. 우선 폴란드가 전격적으로 미국의 M1A2 SEPV3 도입을 단행한 것은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차기 전차인 T-14 아르마타를 2015년에 공개하고 2018년에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아르마타 전차의 신형 디젤 엔진이 설계한 대로 스펙을 발휘하지 못해 러시아는 애를 먹었습니다. 러시아는 신형 디젤 엔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전방 감시형 적외선 장치를 국산화했으며,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르마타 무인 운용 기능을 추가되면서 양산화가 늦어졌지만, 러시아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2022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친러시아를 표방하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대러시아의 최전방으로 불리는 폴란드에서는 아르마타 전차의 양산과 배치는 최대의 위협이며, 현재 추진 중인 차기 전차 조달 계획인 울프 프로그램 윌크는 폴란드 내에서의 현지 생산을 통해 현지의 방산업계를 위한 정책이므로, 이 계획으로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의 등장에 맞설 수 없다고 폴란드 정부는 판단해서 긴급 조달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M1A2 SEPV3 도입을 단행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정되지 않았던 긴급 조달이어서 폴란드 내의 모든 조달 절차는 생략될 것이며, 233억 주와트 하나로 약 6조 9천억으로 예상되는 M1A2 전차의 도입 예산도 폴란드의 국방 예산에서의 지출이 아닌 국방 예산 외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폴란드 국방장관은 밝히고 있으며, 250대의 M1A2 SEPV3에다 각종 지원 차량, 그리고 대량의 탄약 훈련 및 후방 지원 패키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M1A2 SEPV3 조기 인도를 위해 오프셋과 현재 생산을 포기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대외 유상군사 원조 FMS의 내용을 무턱대고 수용할 태세입니다. 즉, 폴란드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가 국가의 명운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아르마타 전차가 2022년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러시아가 밝히고 있으므로, 폴란드는 이런 최대의 위협과 맞서기 위해 2022년도에 미국의 M1A2 SEPV3 전차의 도입을 전격 결정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레오파드 EA5 전차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한 국경에 위치한 러블린 19 기계화 연단과 제16 포메라니안 기계화 사단의 M1 전차를 배치할 것이며, 레오파드 EA5 전차는 후방에 배치한다고 폴란드의 언론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M1A2 SEPV3 도입이 폴란드의 차세대 전차 도입 계획인 울프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일부의 해외 언론에서는 울프 프로그램의 승자는 미국의 M1A2 SEPV3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폴란드의 현지 매체들은 폴란드 국방부를 취재하며 M1A2 도입과 울프 프로그램은 무관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 전문 매체인 ZBIAM은 이번 M1A2 SEPV3 도입이 폴란드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현대화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의 국제적인 시장조사 회사인 포어캐스트 인터내셔널 잉크도 미국에서 M1A2 SEPV3를 도입하는 것은 폴란드의 긴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M1A2의 도입은 울프 프로그램을 더하지 않는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지난 15일에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폴란드 내 방산업계를 위한 울프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건재하며
3,800대에 가까운 차기 전차 수요의 일부는 이번 250대의 M1A2 SEPV3 전차의 도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550대의 울프 프로그램은 건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M1A2 SEPV3 전차의 도입은 폴란드의 정치적인 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4.0%를 기록했으며 마이너스 4.0%라는 수치는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선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폴란드 정부로서는 폴란드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90억 달러 약 10조 원이 투입되는 움프 프로그램이 없어지게 되면 폴란드 내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국방 예산에 포함된 울프 프로그램과는 달리 M1A2 전차의 도입은 국방 예산 외의 예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폴란드 정부는 자국의 안보와 경제 및 산업적 측면을 적절히 고려한 타당한 지점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폴란드 언론들이 M1A2 전차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M1A2가 매우 좋은 전차이지만 폴란드의 기갑 및 기계화 부대가 사용하기에는 끔찍하게 비싸고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M1A2에 장착된 AZT-1500 터빈 엔진은 극도의 연료를 소비한다고 전하며 1990년대 중반에 스웨덴에서 입찰과 관련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M1A2는 10km마다 평균 148리터의 연료를 소비했지만 이에 비해 입찰에서 승리한 레퍼드 EI는 72리터만을 소비했습니다. 두 차량의 총 연료 소비량은 M1A2 전차가 3,800km당 488리터를 소비했으며 레퍼드 21의 연료 소비량은 3,000km당 41,400리터였다고 전하며 공회전 연료 소비도 디젤 엔진이 장착된 탱크보다 M1A2 전차가 훨씬 높다고 전하며 물론 미국은 M1A2 전차의 연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최근까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전차에 비해 연료 소비량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M1A2 전차의 커다란 몸체와 강력한 갑옷들은 상당한 무게를 초래한다라고 밝히며 M1A2 SEPV3의 무게는 67톤으로 최신 버전의 이스라엘 머케버 전차와 앞으로 영국이 개발할 챌린저 3에 이어 세 번째라고 말하며 그러나 이 전차는 평시에만 이러한 구성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쟁 중에 M1A2 SEPV3 전차는 장갑을 추가로 부착하게 되며 이때에는 무게가 70톤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M1A2 전차가 폴란드에서 소수의 다리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폴란드가 운용하고 있는 60톤의 레오파드 EA5 전차도 현재 폴란드의 큰 강을 건너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M1A2 구입과 전용 시설 비용을 제외하고 M1A2의 연료 소비량은 다른 전차보다 훨씬 더 많으므로 많은 양의 연료를 전방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물류를 재조정해야 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의 언론들은 물론 M1A2 전차가 장점이 많은 전차이지만 현재 폴란드의 상황에 맞는 전차인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폴란드 정부가 M1A2 도입을 선언한 만큼 빠르면 M1A2 전차로 무장한 첫 번째 대대는 2024년경에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며 불행히도 M1A2 구매가 폴란드의 기갑 전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예로 M1A2 전차는 현대적인 전차이지만 울프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까지 M1A2 전차는 폴란드의 노후화된 전차와 같이 사용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화된 T-72M 및 PT-91 전차와 레오파드 전차 다음으로 폴란드군에서 사용하는 네 번째 유형의 전차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폴란드 기갑 전력의 병참 유지에 커다란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네이토 국가와 선진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전차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이집트밖에 없다라고 밝혔으며 지금 폴란드 군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장교와 군인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언론은 마지막으로 M1A2 전차의 도입은 이러한 상수의 조건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국가의 흥망성쇠가 현재의 상황에서 M1A2 전차의 도입은 필요하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아르마타 전차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을 우려해 M1A2 전차의 도입을 전격 결정했으며 자국의 경제 및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인 울프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폴란드가 안보와 경제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타협 지점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이며 이 소식에 가장 안도하고 있는 나라는 K2PL을 제안하고 있는 한국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